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박사님의 고언직설 코너입니다. 예, 고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정권에 대한 검찰의 지금 조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전이 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경찰이 이리 보면 지나치게 지금 황운하를 비롯해서 정치에 좀 개입되는 경향이 보입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경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있고 그게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가지고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수뇌부로서는 어떻게든 권력의 비율을 상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그래서 권력의 뭐 앞잡이랄까 똘마니 비슷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착, 유착이 청와대고 짝짝짝 이렇게 손발이 맞아가지고 한편이 되고 또 반대쪽에 검찰 그래갖고 지금 뭔가 대립각 비슷하게 흘러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황운하 지금 대전 경찰청장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도 경무관에서 정년 이제 계급 정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앞두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사람이 검경 수사권 조정 그걸 가장 앞장서서 주장해서 뭔가 뭐 상징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하고 코드가 맞아가지고 치안감이 돼서 되게 치안감으로 이렇게 승진을 하면은 본청에서 좀 참모 역할을 합니다. 어디 무슨 국장을 한다든가.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울산 경찰청장으로 내려가서 충성을 다 해서 일을 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꾸 그런 변명을 하던데 김기현이 수사도 안 했고 참고인으로 부르지도 않았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라는 게 그 당시 뭐 권력과의 그 짝짝꿍에 대해서 하는 것은 김기현이를 무슨 범죄자로 잡아넣기 위한 게 아니라 송철호를 당선시키고 김기현이를 떨어뜨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언론 프로레이를 통해서 김기현한테 상처를 왕창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이유는 사실은 없었던 거고. 뭐 어쨌든 그런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이 하나고 또 하나는 요새 경찰들이 정치 바람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과거에도 검찰도 많이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정치 검찰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정치적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 검찰은 과거부터 국회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아요. 판검사 출신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가 저렇게 딱딱해요. 뭔가 좀 여유가 있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법조문만 다루고 뭐 이러던 사람들이 지금 다 황교안을 비롯해서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경찰도 다 배지 욕심들이 있어요. 어디 지방 경찰청장만 했다 하면은 나도 가서 큰 배지 한번 타고 달고 폼 좀 잡아야지. 그래 가지고 지금도 아마 한 7, 8명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보면 황운하를 비롯해서 벌써 뛰고 있는 사람들도 몇 명 되고 지금 뭐 경찰청 차장을 비롯해서 좀 나가려는 사람도 들썩들썩 하는 사람도 한 너댓 명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10여 명이 소위 경찰 수뇌부로 현직에 있거나 나간 사람들 얼마 전까지 있다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급배치 욕심으로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야당은 아니잖아요. 경찰은 전통적으로. 거의 100%뭐 한 명인가를 제외하고는 다 민주당 쪽에 서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정권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좀 검찰은 정권에 맞서고 경찰은 정권에 이렇게 붙어서 지금 이번에 보면 그 핸드폰을 가지고 경찰 너네들은 빨리 검찰이 갖고 있는 걸 확보해라. 그리고 검찰은 그걸 안 주고 우리가 풀어서 수사에 쓰겠다.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국가 권력기관들을 한쪽에 좀 키워줄 듯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수인처럼 몰아가지고 가는 부분에 경찰 상정부가 물론 경찰 조직 전체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경찰의 상층부가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여러 명이 여권으로 총선 출마를 하려 그러고 또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지금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갔을 때 앞으로 예. 경찰이 저거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 향후에. 아까도 뭐 말씀하신 대로 핸드폰을 놓고 서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그래서 말입니다. 국가기관끼리 예. 아마 이런 일은 제가 보기에는 제 경험으로는 언론 생활 오래 했지만 처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요새는 경찰들도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예. 어쨌든 검찰하고 맞짱을 뜨겠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너는 뭐냐? 요새 그거 아닙니까? 위아래가 없어졌어요. 예. 골프에서는 그걸 올 스크래치라고 합니다만 위아래가 없어가지고 이제 어쨌든 우리 법률상으로나 직제상으로는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 고쳐진다면 모르겠어요.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뭐 그런 지휘 관계를 없애버렸다 한다면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검찰한테 신청을 하는 거예요. 네. 검찰은 법원한테 청구를 하는 거고. 그런 관계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없어진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이후로 제가 뉴스에 나오는 것을 못 봤는데 울산경찰청에서 김기현 수사를 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황운하가 부임하자마자 옛날 사람들 싹 치워버리고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수사돼. 그 10명 검찰에 출석을 하니까 우리 못해요. 뭐 서면 보내주면 우리가 거기에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경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본인들이 선택한 문제지 누가 그걸 뭐라고 했느냐 하지만 공무원 사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네. 위에 수뇌부의 뜻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검경 갈등이라든가 검경 어떤 권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오라는데 출두도 안 하는 경찰이 그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검찰에서 그렇다면은 이제 구속영장이라든가 뭐 구인장을 발부해 갖고 데려와야 하는데 그것도 참 모양사는 일이죠. 권력기관 간에 그렇게 갈등이 붙는 거. 어쨌든 권력의 입장에서는 디바이드 룰을 뭐 이렇게 분할 통치를 하려는 차원인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에 특히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행정부 관할에 있는 거고 대통령 통솔하에 있는 거고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갖고 총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전체적인 규율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게 질서가 있어야 하는 거고 법치가 제일 먼저 적용이 되는 것이 특히 검찰과 경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그런 걸 잘 안 지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일부 정치학자들도 그렇고 무너진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이고 김병주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올 연말이면 문재인 정권은 끝난다. 뭐 정권 자체가 끝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힘이 빠져갖고 사실상 힘 못 쓴다 뭐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SNS를 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은 몰랐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시죠. 적어도 문재인 정권이 초반에 80%의 높은 지지를 가지고 이렇게 출발을 하면서 국민적인 어떤 지지를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롱런을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국민들의 그런 민의를 잘 수용하면서 소통의 정치를 할 경우 임기 말까지도 잘 가지 않겠느냐, 잘 굴러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 예상들을 했는데 뭐 황 소장이나 천하 예상은 빗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황당한 상황으로 지금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무리수를 쓰는 거예요. 거짓말을 자꾸 해야 되니까 거짓말 청와대, 거짓말 대변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고민정이 나오면 거짓말쟁이 나왔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텔레비 보고 저 거짓말쟁이가 왜 또 나왔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대변하는 거 아니야, 있잖아요. 대통령, 또 청와대 가장 컨트롤을 타고 가장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할 공자가 말하는 무신분립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그 청와대를 대변하는 사람이 국민들 눈에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가지고 그 정권이 오래 갈 수가 없죠. 뭐 기신기신 뭐 무너지지 않으면 끝까지 가기는 가겠지만 그건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
뭐라 합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식물인가? 식물 정권?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거는 이 송병기를 불러서 경찰이 가명으로 조서를 받았다. 뭐 테러나 또 무슨 뭐 마피아 등으로부터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명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사건에 대해서 결국 무혐의 처리된 사건 최종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송병기 등이 진술한 내용에 의해 김기현 시장은 결국 이 조사를 받고 낙마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이런 거를 가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덕성에. 심각한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예. 송병기나 네. 송병기가 청와대, 예. 송철호, 또 경찰 이런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간사 역할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청와대한테 제보를 했고 예. 그 제보를 근거로 또 수사를 했고 네. 또 경찰에 가서는 3번이나 압수수색을 전해서 3번이나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예. 결정적인 말하자면 김기현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한 거 아닙니까? 무슨 캠프장에서 뭐 캠프에서인가 만나가지고 무슨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는 문무 행정관한테 제보를 하고 그 첩보를 또 거기서 마사지 해가지고 잘 꾸며가지고 경찰청에 내려놓고 경찰청에서 울산청에 해갖고 수사를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같은 편이고 어떻게 보면 공모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송병기 그 이름을 딱 거기다 써놓으면은 예를 들면 뭐 상대편 그쪽에 와서 참고인들도 뭐 좀 보자들도 그쪽에서 누구냐 하는 것도 그게 검사라든가 이렇게 알려질 경우 송병기 금방 아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는 예. 그러니까 가명으로 한 거니까 이건 국가 수사기관이 거짓말을 한 거죠. 사기를 쳤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방금 황 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 보안 문제라든가 어떤 무슨 그런 경우가 꼭 숭배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언론에서도 그래서 어떤 외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걸렸을 때는 엠바고라는 걸 걸어놓지 예, 않습니까? 그럼요. 미리 알려주고 이거야말로 국가적인 국익이 관련돼 있고 또 또 뭐 유괴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간 문제가 있고 뭐 알려지면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면서 뭐 엠바고로 걸어놓는다는 게 일정 시간 동안 보도하지 않기로 이렇게 신사 약속을 지키는 건데 여기 같은 것은 그런 엠바고나 신사 약속이 아니고 그 공모 관계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관계를 숨기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권한남용일지 허위문서 작성일지 뭐 여러 가지로 걸려면은 다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작 정치고 선거 공작이라는 게 하명 수사고 이런 것들이 아주 백일하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송병기 사무실 자택 뭐 차량까지 다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에 문건들을 지금 잔뜩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 하드디스크 뭐 다 가져가고 하는데 거기서 제가 아직은 뭐 발표는 요새는 하도 검찰들도 청와대가 눈을 부릅뜨고 피의사실 공표하면은 그거 알아? 그 규정 바뀐 지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지 알죠? 그 고민정 대변인이 검찰한테 경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일체 수사 과정이 알려지지를 않으니까 전에 같으면 수사기획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언론과 티타임을 통해서 적정한 선에서 이렇게 흘리는데. 말하자면 릴리스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깜깜해요. 근데 송병기 이 압수물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아주 깜짝 놀랄 이런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나왔다 하기 때문에 이 송병기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는 불려가 가지고 지금 뭐 검찰에서 조사도 받았습니다만은 다 털어낼 가능성이 많죠. 이 사람은 과거에도 김기현 쪽에서 잘 먹고 있다가 승진도 잘하고 그러다가 또 싹 변신을 한 거 아닙니까? 송철호 쪽으로. 예. 그러면 여기가 있다가는 그라이도 문재인도 지금 무너져 가는데 괜히 이제 여기는 다 파먹었다. 파먹은 김치떡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이제 싹 변심해갖고 검찰한테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적당히 나는 좀 봐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프리 바게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 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근데 지금 검찰이 비사실 뭐 유포 뭐 형사 사건 규칙 뭐 이런 데에 대한 압박 때문에 그런지
김경수도 조사받고 나갔다. 청경덕이도 조사받고 나갔다. 윤건영이도 조사받고 나갔다. 이유재수 감찰 무마건으로 그 텔레그램에 있더니요. 권력 실세들이 조사를 받는데 그 조사를 받고 나간 한참 뒤에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고 언론이 안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언론한테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아주 제한적으로 해놨잖아요. 예. 무슨 가짜 뉴스가 이렇게 범람을 한다든가 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만 말하자면 언론한테 브리핑을 하고 그 외에는 피의자 뭐 인권을 보호한다, 인권 수사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감춰버리니까 그래서 요 근래 다들 그러잖아요. 조국이는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꽂았나 도대체 조국이는 행방이 매연하다. 그래서 이미 또 검찰 수사를 받고 나간 거 아닌가 몰래 들어와가지고 어차피 비공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이게 뭐 언론 자유 침해 차원을 넘어서 적어도 이런 국민적 관심사 이런 경우는 국민도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뭘 하는지 뭐 어떤 일이든 정책을 세우든 또 어떤 이런 수사를 하든 적어도 국민으로서는 궁금증을 해소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의 인권 수사 좋아요. 인권에 침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수사의 진척 상황이라든가 최소한 또 누가 수사를 지금 받으러 왔다든가 이런 정도를 알려줘야지 완전 깜깜이 속이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윤석열 검찰 체제니까 그렇지 다른 사람이 검찰총장 옛날에 뭐 김호수 같은 사람이 해보세요. 정권하고 이렇게 딱 밀착되었으니까 거기서 깜깜이로 수사를 하니까 언론의 견제 권력 기능이 상실해 버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검찰이 이번에 이제 공수처 되면 이제 진짜 그러죠. 정권하고 이제 이런 관계가 끝이 나고 공수처가 이제 되고 만약에 이럴 때 정권이 불리한 부분을 가지고 다 권력 감춰버리겠죠. 실세들이 도둑질을 해먹은 거를 형식장으로 조사를 받을 때 조사 받고 갔다고 한참 뒤에 알고 사건 뭐 불기소했다고 한참 뒤에 알고 그다음 사건 진행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앞으로 권력형 비리를 언론이나 국민들이 견제하고 또 검찰이 그 언론이나 국민을 의식하면서 이 정말로 대형 권력형 부패를 파헤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다 모르고 있으면. 언론에 눈을 가리고 입을 봉쇄하기 위해서 그러려고 지난번 뭐 형사 사건 무슨 규정인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언론에서 좀 반발을 한 게 다 언론에서 뭐 반발을 하고 언론 학자들까지 들고 일어났습니다만은 검찰청 출입 제한하는 규정 그것만 하나 쏙 빼고 나머지는 지금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것은 무슨 특권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물어보고 알 길이 없잖아요. 언론한테 그런 기능을 대행을 해달라. 대신에 취재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법으로 뭐 꼭 보장된 건 아니지만 그게 지금까지 관행 또 언론한테 그런 정도의 편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줬단 말이에요. 일종의 무관의 제왕이랄까 뭐 이런 명칭까지 주면서 또 제4부다 3부를 넘어서 제4부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런 권한을 주었는데 지금 검찰로서는 자기들도 뭐 윤석열 총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대다수 검찰들은 언론의 감시권에서 벗어나면 제일 좋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언론이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수사가 제대로 되는 건지 짬짬이는 없는지 이런 것이 지금 언론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뭐 검찰 권력이든 문화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하고 때로는 비판을 하고 질책을 하는 역할이 언론의 역할인데 그걸 지금 쫙 봉쇄를 해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검찰만 하겠습니까? 이제 공수처고 뭐 이런 거 들어서면 마찬가지일 테고 그게 이제 전 부처로 해가지고 앞으로 받아쓰기만 해라. 그게 이제 우리 언론학에서 말하는 발표 저널리즘이라는 거예요. 발표한 것만 써라. 과거에 전두환 시절 때 검열 때만 그랬어요. 제가 전두환 정권 때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계엄이 내려지고 그 검열을 받을 때만 받아쓰기 했지
나머지는 그래도 언론, 검찰이 어디 가서 다 수사를 했기 때문에 네. 박정철 군 사건 같은 게 난 거예요. 네. 그걸 안 하면 언론이 예. 검사들 만나고 또 수사관들도 만나면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뭔가 정부라든가 어떻게 비위가 있었는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고 또 인권에 침해가 되는 자기들 뭐 인권 수사한다는데 언론이 그런 인권 침해와 관련된 어떤 수사를 하지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언론이 감시의 눈길을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다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 그게 언론한테 안 알려지고 뭐 알려준 것도 아니잖아요. 경찰이 고문하다 죽여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검사라든가 수사관과 언론 기자가 개별 접촉을 못 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공보관이라고 하죠. 공보관. 그걸 알려주는 그 사람하고만 만나면은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공보관, 전문 공보관 한 사람만 통해서 알려진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에도 그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도 그 당시 그렇게 엄혹한 군사정권 시대에도 또 의리가 있는 또 정의감 있는 검사가 있기 때문에 그 기자가 방으로 찾아와서 뭐 없습니까 하니까 경찰들 요새 큰 사건 하나 쳤어. 뭐 큰 사건 쳤어? 네. 그러니까 기자가 탁 감을 잡은 거죠. 아, 이게 예. 경찰에서 뭐 큰일이 나고. 그래서 다 동원이 돼갖고 취재를 하니까 고문치사 사건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지금 민주화의 기폭제를 만든 거예요. 기폭제를. 지금 우리가 민주화된 게 바로 언론에서 그런 취재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번에 뭐 광화문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죠.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현장 중계하고 일반인들은 지금 공중파고 친여 매체들은 그런 거 보도도 잘 안 하잖아요. 해도 이상하니 하고. 그런데 유튜브라든가 이런 언론에서 현장 중계 또 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또 어떤 얘기가 거론이 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진 데를 자세히 알려 주니까 국민들이 또 광장으로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월 항쟁이라는 게 뭐 야당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최장지 그 고려대 명예 교수가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세력들이 지금 집권 세력이 되어 가지고는 오히려 전체주의를 가고 있다. 네. 끝으로 민주주의라든지 정의라든지 진보라는 말들을 상당히 좀 악용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이 조국 사건이나 또 지금 유재수 사건 그리고 또 울산 시청의 사건, 특히 울산 시청의 시장에 관련된 사건은 선거 낙마 공작으로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이 기초적 원리를 위협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유재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옷을 벗어야 될 사람을 두 번이나 이렇게 한번 살려주고 승진시켜주는 부분은 그야말로 법치의 파괴고 또 조국 같은 사람을 저걸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정권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저렇게 오랫동안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근데 법치의 문제를 이 사람들이 법치나 민주주의의 원칙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일종의 내가 현 정권을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에 따라 가지고 이 정파적인 이슈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지금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거의 무너지고 있다. 좀 더 진보적이라는 사람이면 자기들 편의 문제조차도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거기일수록 더 원칙과 민주주의적인 어떤 기본 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지금 조국을 지키자 뭐 정경심이 뭔 잘못했냐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가 나서 가지고 지금 정경심이 뭐 이 위조 문건에 대해서 검찰의 공소장이 잘못됐다. 그래서 합쳐서 하지 마라. 그래서 처음에 낸 거하고 뒤에 낸 거 부분에 뒤에 낸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 이래서 이제 갔다 가면 위조 부분이 무죄가 나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일들까지 벌어지고 또 죽은 수사관의 스마트폰을 누가 압력 넣었냐고 압수수색을 하면 법원이 기본적으로 2달이든 3달이든 하게 해줘야지 열흘치만 하라고 해서 열흘치만 나갔다 그러거든요.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뭐 예. 방금 말씀하신 최장직 고려대 예. 명예교수입니까? 석자 교수입니까? 예, 석자 교수. 우리 진보 정치학계의 예. 뭐 거두랄까? 예, 모르죠. 예. 원로 분이시죠. 예. 그래서 진보 이런 세력들한테는 하나의 정치적 어떤 이념의 틀을 많이 제공해 주신 분인데 그분이 어젠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19주년 그 기념식에서 한 연설을 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진보 세력의 정신적, 도덕적 타락. 예. 이게 우리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민주주의화 이후 그 이전으로 돌아간 이런 상황이고 특히 소수 엘리트들 정치 뭐 계급이 새로 생겼다. 뭐 민노총이다, 뭐 운동권이다 해가고 정치 계급이 이런 소수 엘리트들이 나라를 끌어가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장 올바른 것으로 잘못 확신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소위 말해서 전체주의고 무소리니나 나치즘이 했던 그런 방식들이고 대중동원주의, 대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로 가고 있다고 지금 개탄을 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치나 그 무솔리니가 했던 그 파시즘 전체주의의 본질은 보면 대중을 도구로 이용해서 그렇죠. 선동과 프로파간다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또 뭐 유대인 같은 또 무슨 뭐 이 노조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산당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일종의 악으로 규정해서 그래서 이제 국민들 다수를 정오적 선동으로 몰아넣어 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거의 전하의 덩어리로 몰고 가고 수많은 학살들을 벌어지게 하고 또 내부의 민주주의도 뭐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전체주의로 가장 민주화라면서 독재 타도, 군사 정권 타도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길거리에서 이제 어느 날 사회운동 단체에서 또 정치인에서 이제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 권력을 잡았잖아요. 지금 뭐 그 뭡니까 청와대 윤건용이도 그러고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원우도 또 뭐 임종석이도 그 뭐 정경덕이나 이런 사람들 다 운동권 출신들로 지금 이 한 가닥씩 한 사람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인영이고 그 앞에 또 우상호가 있고.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 권력화 되어 가지고 이 나라에 지금 곳곳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민주주의를 봤을 때 대중들을 그 대중들을 뜻을 존중하고 그 더 나은 새로운 대안과 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선동해서 그냥 촛불 들고 조국 지켜라. 정경심이 사랑한다 말해라. 심지어 뭐 검찰을 해체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고 공수처가 그야말로 개혁의 핵심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말을 하면 밑에서는 의심도 하지 않고 그걸 따라서 충성하고 이렇게 사회가 그야말로 완전히 파시즘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한국에도 보이잖아요. 지금 그걸 최장직 교수가 걱정을 한 것이죠. 이런 소수 운동권 엘리트들이 주축이 돼서 하나의 정치 패권 세력으로 기능을 하면서 대중을 지금 양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파시즘이거든요. 그래서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누고 그렇게 대중 동원 정치를 통해서 말하자면은 이 정치 권력의 그런 작동에 따라서 대다수 대중들이 말하자면 합리적인 이성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보편적인 그런 양식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깃발 흔드는 대로 지금 쫙 갈라져 갖고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문을 못 가지게 하고 그냥 대중을 거리로만 동원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대중들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그것이 언론도 마찬가지고 정치 언론이 돼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언론이 아까 제가 원칙적으로 이야기한 권력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보다도 정치적 또 이념적 동질성을 갖는 그런 정치 집단과 한패가 된 거예요. 한패거리가 돼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패, 진보 성향의 언론이라고 하면 진보 세력은 잘못을 했든 뭐 잘한 거를 있든 무조건 지지를 하는 거예요. 또 보수 세력에 있는 대다수 언론들은 또 보수 정권에서 아니 보수 세력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또 맹목적 지지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런 게 뭐 대중들만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런 언론은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지금 사법부까지도
이렇게 장악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언론도 일부 무슨 우리 유튜브라든가 일부 몇몇 보수 언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언론이 친문 성향으로 네. 친진보 성향으로 흘러가 버렸다. 네. 왜 그러냐면 그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쪽에서 권력을 잡으면 또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정치가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대의 정치 쪽으로 흘러가는 민주주의의 그런 발전 단계를 좀 성숙시키는 그런 과정보다는 또 후퇴시키는 그러니까 남미형 그런 패러니즘이라든가 대중민주주의 쪽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사법부도 일부 양식 있는 판사들이 윤석열 그런 최근에 그런 수사 사건에 있어서 또 구속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착착착 내주는 면도 있지만 또 김명수 사법부가 진보 성향에 뭐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종을 차지하고 핵심 이슈를 차지하면서 조국 사건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렇게 조국에 대한 뭐 핸드폰은 지금까지도 압수수색 영장을 안 내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럼 그 자택 압수수색 영장도 3번인가 4번 만에 겨우 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경심의권도 당연히 그때 그 기소를 할 당시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주 예. 초보적인 수사 기소만 단계에서 급하게 기소를 했고 예. 그 이후에 수많은 범죄 사실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표창장 위조라든가 그게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등을 통해서 그러면 그걸 보완하는 것이 예. 공소장을 변경하는 거 지금까지 또 그래 왔잖아요.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거를 담당하는 판사는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어느 쪽에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아마 뭐 진보 성향의 판사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저 친문 성향의 예. 친 김명수 성향. 예. 아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 못하고 처음에 하던 대로 하자. 그러면은 정경심의는 자칫하면은 무죄로 판결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은 드러나지를 않았잖아요. 수사도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국회 그때 이제 마지막 날 네. 그 저기 12월 예. 아니 그 9월 6일입니까? 예, 10월 6일이에요. 예. 9월 6일인가요? 예, 9월 6일이죠. 네. 그러니까 박지원이 같은 경우는 대검 그 국감에서 이거 백지 기소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말하자면 아무 그랬죠. 내용도 없이 시효 때문에 쫓겨가지고 한 것은 그 잘못된 거다 뭐 하면서 공격하다가 윤석열 총장한테 공공적인 장소에서 특정인을 비호하는 듯한 발언하지 말라고 예. 핀잔을 들었잖아요. 들었죠. 그래갖고 무한을 당했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지금 모든 부분이 말하자면 대중동원을 통한 어떤 프로파간다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예, 이렇게 국가기구의 장악에 언론이라든가 예. 사법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이제 수사 부분까지도 예. 국가의 사법권까지도 완전히 공수처가 들어서면은 이 판사 검사들 꼼짝 못합니다. 뭐 그 대상 5,000명 같은데 대부분이 판검사예요. 예. 검사들은 지금 윤석열 전에는 뭐 정권하고 저 짝짝꿍 되고 뭐 예. 그 앞잡이 노릇했으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판사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좀 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그래도 양식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할 거라고 하는데 나중에 공수처 들어서면은 아마 판사들도 공수처 눈치 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여차하면 뭐 직무유기네 왜 판결을 그따위로 해요? 왜 그렇게 늦게 해? 민원이 많네. 한번 와보세요. 출두하세요. 하면 꼼짝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갖다가 곳곳에서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좌파 진영에서 그 양심적인 지식인도 실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데모하러 다니고 맹목적으로 이렇게 할 일만은 아니다.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고 나면 나중에 이제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당신들의 지금 인권도 결국은 제한받는 순간이 머지않아 다가올 수 있다.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지금 국가기구 또 국민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주주의와는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